자, 이번에는 교재 340페이지입니다. 이 34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없지만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차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340페이지에 있는 이 사건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과 차지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차지권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사장님, 네. 법정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죠. 네. 법정 지상권과 지상권의 차이가 뭡니까? 법정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고 법 이전에 형성됩니다.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 그러니까 법은 없지만은 법인 것처럼 되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떤 땅을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주면서 그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을 하죠. 땅의 가치는 사용의 가치고 사용의 가치는 인허가입니다. 땅 자체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사용의 권한인데,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그 땅에 어떠한 인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인허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땅을 대출을 해주는데,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 지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것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해서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네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건물 인허가를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다가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걸 사용승낙을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도 돼요? 안 바꿔줘도 되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 사람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주인이 제3자에게 그 땅을 빌려줬다는 것을 대항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빌렸다는 인정을 받으려면은 먼저 땅 주인에게 지상권 설정을 등기부 등본에 해놓고 건물을 지어놓게끔 되면 그 건물 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지상권이 인정이 되고 그 지상권은 제3자한테 가도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나 지금 당신 땅에다가 집 좀 지어도 돼? 지어 해갖고 집을 지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땅 주인이 만약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는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 당신하고 임대차 계약 이제 없어, 안 할 거야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으로서는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 사용승낙을 받았고 사용승낙을 받은 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리게끔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을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올릴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릴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바뀌게끔 됐을 때는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빌렸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정해준 지상권이다.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지는 지상권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해가셨나요?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은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 있든지 없든지 무허가 건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같았는데 어떤 이유 서락도 달라졌기 됐을 때는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해가셨죠? 원래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릴 때는 등기부 등본에 올려야지 되는데 대부분 올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항할 수가 없다. 근데 처음서부터 등기부 등본에 올릴 필요가 없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 않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지 요가로서 상관하지 않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법으로 정해주는 지상권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차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땅에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둘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니까 철수하고 영희하고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 땅에다가 야, 나 네 땅에다가 집을 짓자 했더니 철수가 영희 보고 그래 지어 해서 지어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등기부 등본에 올렸는데 뭐를 하고 여기서 뭐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하면서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다 땅 주인에게 계속해서 지급을 하면서 남의 땅을 사용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다 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거든요? 민법 622조에 있는 겁니다. 건물이 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 제목입니다. 622조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까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을 안 해놨어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식으로 이거는 차지권을 인정을 받으면 정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을 등기부 등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하고 영희가 철수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임대차 일시 계속해서 지었다 그러면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도 영희는 임대차 효력이 그대로 생길 수가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영희하고 철수가 영희한테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임대차 계약 없이 그냥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양해줬을 때는 차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차지권이 인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기부 등본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지권이 인정이 됐는데 차지권은 뭘 할 수가 있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에게 다 권한이 있는데 땅 주인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가지고 나 임대차에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땅 주인이 새로 바뀌어갖고 나 너하고 이제 임대차 안 해.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통보를 해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그 먼저 번에 있던 임대차는 해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3자가 땅을 샀어도 임대차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나 너하고 더 이상 이제 임대차 계약 안 맺을 거니까 해지해줘.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게끔 되면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지가 됐을 때 건물 주인은 땅 주인을 상대로 해서 뭐라면 매수 청구가 내 건물을 사달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직권입니다. 뭘 해달라? 매수 청구권. 그 건물을, 내 건물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네. 임차인이 이름으로 합니까? 땅 주인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땅 주인은 땅 주인으로 등기가 되고, 네. 건물 주인은 건물 주인으로 등기가 되니까 땅 주인은 철수고 건물 주인은 영익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땅 주인은 철수고 건물 주인은 영이다 보니까 법적인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영희가 철수하게 땅 임대 계약을 맺고 매월 돈 준 것이, 지료를 준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그 임대차 효력이 그대로 생기는데, 땅 주인이 나 너하고 이제 건물 먼저 임대차 했던 거 이제 안 할래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은 6개월이 되면 그 임대차는 끝난다 이런 얘기. 끝나는데 끝날 때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오케이, 네가 더 이상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안 맺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하고 없는 걸로 하자. 나도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그 대신에 그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내 건물을 사달라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직권이라는 겁니다. 저로서는 이거를 추천을 했을 때는 마을에 창고도 있고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라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각자 마을 회관이 한 열 몇 명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절대로 가격이 떨어져도 합의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김 누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 누구 이름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 문 누구가 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땅을 공용을 분할해 갖고 이 사람이 지분으로 사놨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 갖고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지목이 답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이 되는, 원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목 변경을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은 답으로 그대로 있지만은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 기한 경매가 진행돼서 감정가 1억 3천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4,5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또 얼마로 했죠? 7,1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질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가격 이상으로 쓰면 질른 겁니다. 지르지 말으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이 또 보고는 지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제외, 단 창고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낙찰을 받지 않았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고 애초서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없습니다. 그럼 법정 상권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지려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협상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했던 겁니다. 가격도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창고로 되어 있죠. 정식 등기부등본이 있는 겁니다. 건축물을 가지니까 등기부등본도 있는 겁니다. 농업 창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로 되어 있죠?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마을회관. 그러니까 보면 노인회관 해갖고 보면 마을회관 해갖고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명인가 11명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어서 돌아가신 분을 상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철거와 지조소송을 냈더니 이 바로 이렇게 이 마을회관이고 창고고 공공용 건물이다 보니까 변호사가 바로 와서 변호사가 딱 검토를 하더니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고 다투게끔 되는 겁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예요? 마을회관이 있고 농담 창고가 있죠. 땅은 뒤는 이렇게 그냥 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뭐예요? 마을회관이 있고 농기계가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이렇게 있죠. 소장을 냈죠.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근린생활도 뭐예요? 지료를 20만 원 지고 했던 거 판단되는지만은 이것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 김누구 해갖고 총 이 마을회관 이름이 전부 다 총 11명인가 되더라고요. 11명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름이 있던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로 상속을 시켰잖아요. 상속을 시켜 하다 보니 근 30여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변호사가 이제 답변한 겁니다. 농산물 간이집화장 및 노인회관은 모두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김해 김씨 종중에 승낙을 받아 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맞죠? 승낙 없이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 없으니까 그거는 상승낙을 해줬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괴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을회관을 짓겠다니까 그냥 지라고 해갖고 그냥 도장 찍어줘서 그냥 졌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땅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건 내 땅이 일부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료를 나중에 봤더니 마을회관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20만 원씩 냈다고 연 2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고 그 창고는 거기에 있는 마을 청년회에서 임대를 했는데 마을 청년회의 그 왜 뭐라 그러죠 그 출납 계산서에 보면은 매월 15만 원씩인가 제출한 것이 입구 영수증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법정에다 제출하니까 그거는 차지권이 인정이 됐고 마을회관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돈 낸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철거하고 지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고 창고는 매수해라 사라 하다 보니까 창고가 그때 감정 가격을 감정을 했더니 4,900만 원인가 얼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땅 가고 4,900만 원 내고 건물 가져가라. 판단이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3천만 원 더 벗고
땅이 떨어졌으니까 감정가보다 한 70% 80%에 해도 협상을 해도 우린 돈을 좀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아주 그쪽에서 강력하게 협상을 하긴 했어요. 결국은 협상을 했는데 판결을 받아놓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는 가등기를 해놨어도 그 사행이지 않느냐 해갖고 협상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할 수 없이 감정가대로 해서 그대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는 판단 이 변호사가 그대로 협의 안 해. 판결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노인정 허물어라. 허물 때까지 지려줘라. 판결 받고 그 대신에 창고 4,900만 원에 사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 허물어 갖고 무슨 돈이 되고 창고 4,900만 원 주고 사서 무슨 돈이 되겠느냐고. 판결을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 창고가 정확하게 차지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청년회에서 낸 그 자기네들이 쓴 가계부 있잖아요. 공동으로 쓴다고 다 격리를 다 쓴 거 있는데 보면 거기 매월 15만 원씩 딱 낸 것이 있고 그거를 영수증 받아서 딱 첨부한 게 딱 있더라고요. 그거를 법원에다 제출하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정식 건물이 있고 계약해서 지료를 주는 게 그대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차지권이 인정돼서 사라 하는 바람에 판결문을 받아놓고 협상을 하러 가서는 알았어, 당신네들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뭐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거의 우리 돈 들어간 것만 겨우 건지고서 지료 들어간 거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송 비용만 들어갔던 완전히 이거는 실패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차지권과 법정이상권인데 법정이상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는 법정이상권은 없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정확하게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는 차지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그 진천에 낙찰받았던 것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가지고 제가 법정이상권이 없는 걸로 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도 거기에 있는 변호사를 친구가 변호사가 있어갖고 변호사가 차지권 있는 걸해서 건물을 사라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했고 등기부등본은 2010년도에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올린 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썼거든. 그때 내가 판사님한테 다가 아니 다른 땅을 갖고 계약을 할 때는 건축 허가 받을 때 계약을 하죠. 어때? 등기 올릴 때 계약을 합니까? 이건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차지권을 주장했었던 거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료는 뭘로 줬느냐 했더니 지료를 준 거는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산소 묘지를 해주는 걸로 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장이 정확하게 있고 법정상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그 계약에 대한 건 아까처럼 돈만큼 주고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산소로 쓰게 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판사님이 인정을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그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돈 주고 받은 것이 정확하게 있을 때 무조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궁금한 게 그 건물 그래서 그 창고 사가지고 계속 그 청년 그분들한테 계속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4,950만 원에 사라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도 그렇게 내렸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회관 치료받을 돈이 있잖아요. 치료받을 돈 얼마 하는 건데 다 포함하고 그냥 그대로 땅 도로 다 주고 우리가 이제 판결을 이렇게 놔버리니까 조정을 안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좀 상당히 머리가 좋더라고. 조정 안 하고 그냥 이 해버리니까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4,900만 원 우리한테 줄 거야? 아니면 우리가 따로 니들 낙찰 받은 것만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우리 다 다시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여기는 변호사가 아주 그냥 판결을 해달라서 판결 받아버리고 바깥에 나와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판결을 그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화해 공고 결정에 4,900원씩 지급한다. 지료 줘라. 판결 아주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